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지원금 방송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주는 과연 어떤 지원금이 시작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소자공 카페 회원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뭔가 변해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은행들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겠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들, 은행이 움직여야 된다, 은행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비판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 방송에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말씀드렸죠. 다른 은행들도 지원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내용도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권에서 추경 논의가 지금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민생 추경 아젠다를 꺼냈는데 소상공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끝에 가서 월요일 방송 예고하면서 같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성남시 먼저 가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 이자도 지원받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2차 버전 내용이죠. 일단 소상공인은요 최대 융자금 5천만 원까지 이제는 특례 보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대상이 약간 다른 데다 까다로워요. 일단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다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재 주사업장이 성남시면 뭐 보통 이랬거든요. 자기 행정구역이면 이랬는데 요번에 성남시 특례보증은 그 소상공인 대표가 이제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장도 성남시 해야 돼요. 예, 요게 약간 더 까다롭죠. 그래서 주 사업장을 2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이제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순서는 그렇습니다. 경기 신보 성남 지점에서 융자 지원 신청서 요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서류를 내면 경기 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펴본 뒤에 형점 심사를 거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일반적인 어떤 특례보증 내용이죠, 지금. 그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이제 융자받을 수 있죠. 보증서를 받고 나서.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이 성남시의 지원 정책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출이자 지원받는다. 요게 뭐였죠? 우리가 2차 버전이라 얘기하죠. 보통 융자금을 그 특례보증 융자금 중에 이자 2%를 이제 성남시가 2년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협약된 노력 등 6개 은행 중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은 일단 2차 보전 신청을 하게 돼요. 소상공인분들이. 그러면 시가 해당 대출 이자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제 경감받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례보증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세트로 가요. 보통 특례보증 그 담보 설정을 해주고 담보 지원을 해주고 보증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시가 아니면 군이 뭐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차 보전까지 같이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는 그 행정구역에 있는 지자체 단체가 특례보증을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성남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남시가 한 6억 8천만 원 정도 재원을 마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보증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남도 들어갑니다.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또 나왔어요. 경영안정 지원한다 해서 4,500억 원 투입인데 자, 전남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2023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이 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예산이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총 융자 규모죠. 그 다음에 또 융자예요. 일단 4,500억 원인데 이제 대상 보겠습니다. 대상. 자, 융자 지원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과 도내 소재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도 해당이 돼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눠지는데 보세요. 운영자금은
중소기업가 소상공인 임차료나 그쵸 임차료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전남도에 소상공인 계시는 분들 이것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임차료 나가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것만 지원받아도 돈을 버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에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대출을 하면 전남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2차 보전 내용이네요. 그래서 한 2에서 2.5%, 그 다음에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1점에서 1.4%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자가 2에서 2.5%라는 얘기 아닙니다. 전남도에서 2차 보전 개념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런 전남도가 여러분의 이자, 금리에 대해서 2%나 2.5% 대신에 납부해줄게, 도와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자가 7%다 그러면은 2%를 빼주는 거겠죠. 전남도가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최종적으로 5%, 뭐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자, 시설 자금 가보겠습니다.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 설비 등 시설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 자금 같은 경우가 이제는 사실 좀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근데 전남도가 발표하는 이 시설 자금이 중소기업만 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도 되는 건지는 여러분께서 좀 전화하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소상공인에게도 이 시설 자금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여러분의 뭐 밥할 때 수저 아니면은 테이블 이런 것도 바꿨을 때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설 자금 이런 거를 더 좋게 평가합니다. 왜? 이런 거는 대출이잖아요. 그죠? 대출이잖아.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설 자금이나 보통 이렇게 시설 개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받는 돈이거든요.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한 200만 원 보통 소상공인 같은 300만 원 요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 수저 바꾸고 테이블 바꾸고 뭐 밥솥 바꾸고 이런 거거든요. 내 사업할 때 쓰는 거. 이게 활 나요. 솔직히 소상공인 입장에선. 왜? 그냥 지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전남도가 말하는 시설 자금이 이게 소상공인만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지 왜냐면 기계 설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거는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좀 물어보시면 되겠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전남도가 얘기하는 시설 자금이 지금 보시면 이제 융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 형식인지 지원 방식인지도 한번 우리 전남도에 계시는 분들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의미는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일단 전남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전남도. 그러면 전라남도 쪽에서 전체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고 한 가지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좀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전화해보 물어보시면 공무원들은 몰라요. 이런 게 태반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지원이 돼요. 왜냐면 발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으로 아직 그 공문이라든지 현장으로 아직 안 떨어져 있을 뿐 이건 지원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너무 빠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뭐 이미 여정가족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예산군 가보겠습니다. 자, 예산군. 자, 소상공인 안정 전통시장 지원인데 제가 이거는 특별히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최대 500만 원의 노후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500만 원의 노후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개선이거든요. 여러분의 사업했을 때의 시설물 바꾸는 거. 이런 거 매우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일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만 해당이 되네요. 자, 일단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 들어갑니다. 2차 보전이죠. 원금 5천만 원 이내로 해서 대출이자 지원하는 거.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예산군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확대했다. 예산사랑 상품권, 지역상품권이죠. 10% 할인 판매한다. 자, 요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왜 예산군을 요번에 꼽았냐면 일단은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력을 통해서 리모델링으로 인한 아시죠? 기사 다 읽으셨죠? 이제는 백종원 대표가 예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제는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좀 존경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시장 살리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일단은 예산군에서 이런 사업이 시작돼서 소상공인 살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간에 뭐 전통시장 살리고 소상공인 살리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군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예산군에 계시는 전통시장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소상공인 분들이고 자영업자 분들이시거든요. 다만 주의할 게 있죠. 일단 요게 곱창 특화거리만 쏠리다 보니까 예산군에 있는 다른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예산군에 계시는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균형 있게 다른 지역도 예산군에 있는 다른 지역도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외 지역금입니다. 자, 광명시 계시는 분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춘천시 자영업자분들 육성자금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들어간다고 하고요. 원래는 3천만 원까지였어요. 근데 이게 5천만 원까지 이제 늘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기존의 소상공인 대출한도 3천만 원까지 딱 걸려서 더 이상 대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한도가 있거든요, 항상. 나 더 이상 안 나와. 근데 이걸 5천만 원, 2천만 원 더 늘리겠대. 그럼 더 나오는 겁니다.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보통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급하신 분들 요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근데 이제 늘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자, 오산시 70억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요것도 이제 특례자금과 같아요. 단양군 2차 보전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자를 단양군에서 지원하는 거죠. 홍성군 특례보증입니다. 최대 3천만 원 지원 들어가고요. 서천군 79억 투입해서 특례보증이에요. 요것도 성주군 특례보증, 괴산군 요것도 마찬가지로 특례보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들이 순차적으로 특례보증을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계시는 지역의 소상공인 그 대출입니다. 좀 아쉽죠. 하지만은 이제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리입니다. 그리고 2차 보전과 같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특례보증 들어가면 일단 내가 특례보증의 개념이 뭐죠? 내가 일단은 신용도가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용보증재단이 여러분의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보통 출연금의 10배 정도는 서줘요. 보통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에 대한 신용이 10배는 아니고 일단 출연금에 대한 10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재단이 여러분을 보증을 서주고 여러분의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출 받을 때 이자가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신용자들이 이자가 높잖아요. 이런 지자체 단체가 한 2에서 3% 정도 2차 보전,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출 금리의 2%나 3%를 담당해주는 이런 특례보증과 2차 보전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특징을 지금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고 앞으로 들어가고요. 자, 1월 넷째 주 지원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방송 이거 계속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한 푼, 두 푼 너무 아쉬울 때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지금 더 싼 이자, 그 다음에 2차 보전 이런 거 받아야 되거든요. 이미 소개했어요. 1월 넷째 주 제주, 충주시, 속초구, 용산구, 대전, 서구, 대선, 수성구, 예천군, 산천군, 고성군. 자, 1월 셋째 주 옥천군, 서산, 광명, 예산, 밀양, 춘천, 예산, 보령, 인천, 중구, 청주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간 방송 꼭 여러분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은행권 3년간 수익 5천억 원 사회공헌 조성,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이제 주간지원금 다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요거 아젠다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거 있어요. 은행들 안 났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왜 은행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안 움직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줘야 돼. 계속 우리가 얘기했었고, 우리가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었죠.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그죠? 자, 은행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국내 은행들은 개별 수익 일부를 제공해서 3년간 5천억 원을 조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바로 어제 발표했었습니다. 자,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협의회, 이런 데 협의회가 있어요. 원래 있는데 여기에서 2023년 은행동행 프로젝트 가칭입니다. 이거를 가동하기로 했어요. 은행동행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가계, 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에서 이탈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오고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제도권 금융에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공익사업도 실시한다. 이러면서 이제 예산을 5천억 원을 이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 국내 은행들이 힘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공헌 자금으로 이제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게 변화가 움직이죠. 이거를 이제는 금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었고, 어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오늘이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발표했었는데, 뭐 요거는 너무 뻔뻔짜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4개 은행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금방 얘기했던 은행권의 공통지원 프로그램과 별도로 은행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은행 말씀드렸었죠. 우리은행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이미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이었죠. 우리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별도 지원 들어간다. 이거 칭찬하자. 이런 건 칭찬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은행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국민은행 소상공인 이번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를 드리려고 할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어서 막 정책들이 계속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알려드리려고. 왜냐면 너무 길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 프로그램 발표했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비금융에 대한 지원 정책은 뻔한 얘기고, 금융 지원 정책도 이제는 대출을 좀 용이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금리나 특별금리 우대, 신용보증 특별 출연 이런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간에 소상공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별도예요. 아까 얘기했던 공동지원 프로그램과 별도입니다. 은행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 신한은행, 하나은행 있는데 신한은행은 중소법인 대상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표 하나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은행 중소기업 대상이에요. 이것도 발표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뭐 언론에 보면은 막 은행들이 말이야 뭐 소상공인 도와준다 막 그러면서 뭔가 뭐 금융지원 들어간다 막 하는데 다 뜯어보면은요 중소기업 대상이 많아요. 소상공인은 포함이 안 된 게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한다고 했죠, 얘네들. 은행은요, 절대 손해보는 짓 아니에요. 중소기업 도와주는 게 낫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소상공인보다. 왜 소상공인들은 좀 자금력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론 중소기업 중요하죠. 당연히 중소기업도 도와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빼지 말고 우리은행치나 KB 국민은행처럼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있고, 물론 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뭐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 여기서 댓글로서 여러분이 했던 얘기들, 뭐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에이 뭐 여정 우리 패밀리들 때문에 변해갔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냈던 목소리, 그런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힘이 합쳐져서 뭔가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가치, 이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계속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이렇게 불안감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젠다 보겠습니다. 바로 민생 추경입니다. 와, 이거는 별표 5개짜리예요. 자, 1월 30일 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후 5시 민생 추경 여러분의 생각 묻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30조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조 원의 원래 에너지 지원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너무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우니까 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여기에는 이제 서민도 포함되지만 소상공인도 사실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국민의힘 어떤 얘기는 다시 빚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야당이 이제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편가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방송 채널은 정치 채널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오래된 우리 올드 멤버들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계속적으로 뭐 방역지원금, 손실보조금 얘기할 때 이게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어느 당에서 무슨 정책, 소상공인과 관련된 무슨 정책을 내놨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추경을 내놨대더라. 국민의힘은 이제는 그걸 반대하고 있대더라. 이렇게 하는 거지. 막 민주당이 좋아서 막 국민의힘이 나는 보수니까 나는 뭐 민주니까 진보니까 그래서 막 여기서 이렇게 싸움 붙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거는 돼야 되고 저거는 안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말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 얘기 꺼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 얘기 안 꺼내잖아요. 이름을 안 꺼내잖아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얘기가 꼭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이 추경안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이 추경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이 민생 추경에 과연 현금성 지원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되겠죠. 과연 여야가 합의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일단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 카페 우리 멤버들 여정가족님들 다 기억나시죠? 뭐예요? 상반기 중으로 이번 연도 상반기 중으로 현금성 지원서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 한 번에 그 현금성 지원이 나오려면 추경 빼고는 답이 없거든요. 지금의 예산 가지고는 정부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현금성 지원이. 보통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역지원금 추경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손실보조금 추경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추경이란 건 뭐예요? 원래 없던 예산을 더 예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임시로. 이게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상반기에 현금성 지원이 나오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추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민생 추경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 뭐 민주당도 얘기하진 않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는 큰 틀에서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장에 대한 입장을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말 동안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당장 여러분에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냥 위에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우리는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항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거는 좀 필요해 보이겠다. 이거는 필요 없다. 지금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이거 추경 들어가면은 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아니다.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줘야 된다. 꼭 민생 추경에 서민에 대한 보통 에너지 지원 이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이디어까지 여러분이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은 그런 게 이제 쌓여서 여론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기소화도 되고 그러면서 그게 공론장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30일 방송 5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1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항상 오후 5시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구독해 주세요 이런 말도 잘 안 합니다. 구독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정 가족이 되고 더 빠르게 여러분 정확하고 빠른 정보, 여러분과 관련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보를 매우 빠르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구독 안 하시면 그냥 알고리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재수 좋으면 뜨는 거고 재수 좋으면 이제 정보를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또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자, 오늘은 좀 얘기가 좀 제가 빨랐죠, 목소리가. 왜 그러냐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주간지원금, 항상 토요일에 주간지원금 얘기도 해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금 정책이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은행권의 분위기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추경 얘기도,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조금 여러분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자,
굉장히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절대 남이 여러분 도와주거나 여러분을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세금 안 내셨어요? 여러분 뭐 국가의 국세, 지방세 안 내셨습니까? 그럼 권리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 내셨잖아요. 부가세 다 내셨잖아요. 소득세 다 내셨잖아요. 세금이랑은 세금 다 내시잖아요. 그죠? 그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지원 받을 때는 당당하게 지원 받고요. 세금 낼 때는 당당하게 세금 내고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어려워요? 그러면 지원 받을 땐 당당하게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오늘은 좀 빨리 목소리를 했습니다. 저도 빨리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항상 저는 이제 말을 물론 이제는 빨리 하지만은 또박또박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그게 제 장점이고 방송에서 저를 불러주는 이유기도 한데 일단 오늘은 너무 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1월 28일 토요일이죠. 오늘 제가 좀 변한 게 있죠. 뭐가 변했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깔깔이 입었습니다. 깔깔이.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상업지구다 보니까 여의도는 주말에는 아시죠? 상업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게 사람이 썰렁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건물 자체가 난방을 안 해줘요. 너무 추워갖고 오늘은 좀 민망하지만 깔깔이 입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저도 군대 육군 병장 출신인데 여기 옛날에 진짜 이 깔깔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깔깔이 입어서 했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뭐야 나랑 똑같네. 나도 지금 연료비 아끼려고 난방비 아끼려고 깔깔이 입고 있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맞장구를 아마 박수를 막 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는 건 똑같지 않나요? 저도 지금 깔깔이 없으면 저는 겨울을 못 납니다. 그래서 항상 깔깔이 입고 다니고 깔깔이가 표준은 아니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속에 입는 거 이런 거 이제는 입고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양해를 구할게요. 너무 추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자, 지금 너무 춥습니다. 난방비 아끼시려고 지금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엄청 노력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항상 같이 뭉치고 그냥 이런저런 사는 얘기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정 채널이고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막 구독자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응원해 주시는데 욕심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고 또한 여러분의 어려움을 정말로 이제 대변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더 삶이 우리의 여정 가족님들,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독자 빨리 느는 거 저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저한테 정말 소중한 거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세요. 그래서 같이 항상 제 스타일 아시죠? 꾸준하게 우상향. 천천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우리 같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향해서 항상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인사법 아시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됩니다. 말의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